자, 이 문제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복지에 관련된 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복지에 관련된 것. 그러니까 복지는 늘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그 문제 유형들이 좀 뻔합니다. 그 되게 보면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뭐겠어요. 뭔가 통합적으로 뭔가 안 된다. 지각각이다. 뭐 이런 거 일단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데 뭐 돈도 없고 인력도 없고 뭐 그래. 뭐 약간 이런 과들이고요. 돈 예산.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뭐 툭 나오는 예, 그 인력 문제도 또 나옵니다. 돈 예산 인력들이 좀 후져. 전문 인력이 없어. 뭐 이런 느낌도 하나 좀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인식 계산 이런 것도 그냥 밑밥으로 그냥 까는 거고요.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되게 구성이 돼 있어서 아마 이 문제는 제가 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복지제도 일반에 대해서 이게 하시다 보면 되게 비슷해요. 이게 이번에 이제 민경채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 부모 가정 그러니까 뭐 약간 미혼모 소위 예전에 말했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 체계 똑같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또 그 대상에 따라서 특별한 게 좀 필요하잖아요. 막 미혼모니까 이제 아이들 뭐 육아나 돌봄 뭐 일자리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뭐 등등등 그러니까 약간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련된 약간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얼개는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복지제도를 보시면 되게 그냥 비슷비슷하구나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이 문제는 약간 복지제도 약간 공부 겸 좀 대표적인 경우를 하나를 좀 보자는 취지예요. 또 일반화기가 되게 이제 복지 문제는 좀 좋아요. 되게 비슷비슷하니까 이게 뭐 한부모 가정이 됐건 작년에 나왔던 게 이제 조금 포인트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예전에 이제 고아원이라고 뭐라던 홀로 이제 그 자립청년 예전에는 이제 고아원 시설아동 뭐 이런 표현을 썼다가 이제 자립청년이라는 말로 법으로 쓰는데 나와가지고 돈 주고 나오니까 안 되는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일단 나왔던 게 뭐 되게 그런 얘기들입니다. 되게 비슷해요. 똑같은 패턴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돈 얘기, 예산 얘기, 뭐 지원 체계에 관련된 얘기 뭐 등등등이 나오는 거니까 요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약간 범용화가 좀 가능하니까 말씀드리는 좀 이렇게 써보신 뒤에 반드시 여기 강의를 좀 드린 게 있습니다. 뭐 책이 어쩌고 저쩌고 뭐 설명이 길어서 그거 좀 간단히 그거는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카페에 보시면 예, 마찬가지로 제가 온등을 돌봄해서 여기 오시면 답지도 좀 있고요. 예, 보시면 해설 강좌가 좀 간단하게 있으니까 좀 보시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실습이니까 이 해설 강의는 여러분이 이거 공부해서 좀 업데이트하는 걸로 좀 하시고요. 그러니까 돌봄 문제는 뭐 저출산 문제 이런 거고도 여러 가지로 약간 그 확장성도 좀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 주제는 안 나오지만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정평까지도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 일단 작성은 각자가 좀 시간을 좀 되셔서 한 25분 컷 정도 생각하시고 쓰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거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미리 좀 예고 겸 써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뭐 개념 주고요. 현황 주고 그런데 그냥 요약 정리해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많아요. 보면.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뭐 복잡하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간단하게 딱딱 그냥 필요한 만큼은 정리하시면 되는 거지 뭐 이런 데 너무 이렇게 막 후달리고 그러실 거 없어요. 그죠? 그냥 현황이니까 현황을 좀 복잡하게 좀 자세하게 줬다. 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필요성이야 뭐 당연한 얘기들이니까 이런 거 좀 잘 베껴서 쓰시면 되겠고 문제점 보시면 뭐 예인하다 통합관리 체계 항상 나오면 사각지대 나옵니다. 복지 나오면 꼭 사각지대 이러다 보니까 사각지대 얘기가 나와 있고 이게 요 표가 이게 이제 뭐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딱 좋아졌잖아. 뭐 복잡한데 다 따로따로 있고 예 뭐 마을도 근데 요때가 이제 공백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왜 이게 공백이냐 이런 얘기들은 여기서 좀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해보신 분들은 나중에 설명을 뭐 드리겠지만 왜 이럴 왜 이게 왜 사각지 될까요? 그렇죠. 누가? 마찬가지 예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학교는 퇴근하셔야 되잖아. 그죠? 이제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을 돌봄이라는 게 이제 각 지자체별로 이제 방과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지자체가 따로 이렇게 한 프로그램을 말해요. 이게 가장 잘 돼 있는 건 그래도 돈 있는 데겠죠, 다. 기왕이면. 그러니까 지자체 차이가 여기서 이제 생기는 것이고 이게 없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그 회사 다니시는 예, 그 어머님들은 이제 이게 미치는 거죠, 이게. 어린이집 끝나니까 먼저 하고 어린이 주차 연락 오고 이러니까 왜 이때 밥을 못 주느냐? 모르겠어요. 급식을 하게 되면 다른 규정을 받아요. 이게 집단 급식을 하게 되면 뭐 영양자 어떤 걸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규제가 다른 규제가 다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급식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사실 뭐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핑계거리가 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뭐 아무튼 뭐 그 정도로만 일단 뭐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거죠. 예. 그러니까 역량 부족 항상 전문성 부족 항상 이런 건 다 따라 나와요. 보면 예, 따라 나오고요. 다음에 여기 뭐 복지니까 당연히 낙인 효과 툭하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공부하듯이 되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보호 종류 아동도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한부모 자녀 지원 방안도 똑같은 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개념을 잘 보시면 얼개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물론 복지 제도에 따라 약간의 디테일이 다를 수밖에 없겠으나 큰 줄거리는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썼던 툴과 이런 것들을 좀 잘 예, 답지를 모아놓고 정리했다가 나중에 복지조 일반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썼던 답지를 자꾸 떠올리셔가지고 자꾸 이렇게 쓰시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제가 뭐 노인 기준 연령도 풀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툴들이 다 돌고 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예, 사각지대에서 뭐 이런 거 나오겠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뭐 통합 체계 아니 뭐 이런 데서도 하는데 누가 총대를 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통합 관리 체계라는 게 뭐 어려운 거 없고요. 다 지각각하면 다들 책임이 없어지잖아요. 또 총대를 매갖고 교통 정리도 좀 하고 예,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이런 거 예, 어쩌고 저쩌고 예, 뭐 내용은 알겠죠? 내용 뭐 별 내용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뭐겠어요? 영양사가 이러니까 돌봄사도 좀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거 100개 쓰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해서 잘 이렇게 유비해가지고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식 개선, 그죠? 이거 뭐죠? 공공에서 하면은 좀 가난한 집 애들만 간다, 뭐 이런 인식 때문에 낙인 효과에 관련된 대응 파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낙인 효과에 대한 인식 개선. 다음에 해외 사례, 뭐 좋은 거 있잖아요. 그 적절하게 여기 뭐 봉사자도 보이고요, 그죠? 또 뭐가 있어요? 맞춤형, 예, 봉사자, 공동체, 뭐 이런 것들, 뭐 서울시 면접 준비하시는 분 찾아가는 도민센터, 뭐 이렇게 마을 공동체 사업,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아파트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이런 맘시들도 모여가지고 같이 좀, 예, 뭐 좀 할 수 있게 좀 해드리고 이런 데다가 약간 이제 금전적이거나 재정적 지원을 좀 해드리면 되잖아요. 엄마 10명이 모여서 돌아가면서 아이 맡겨주기, 집안에서 밥 해주기 이런 거 하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커뮤니티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꼭 공적 서비스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거버넌스적인 느낌? 말 조금씩 하는 것들을 이제 뭐 약간의 좀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자 뭐 이런 얘기까지 포함돼서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시 자료는 되게 생각보다 되게 친절하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 뭐가 막 표고 있고 이러니까 되게 뭐가 복잡하고 뭐 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써보시면 쓸 내용은 사실 별거 없어요. 그때 약간 아이디어들 뭐 예시 드는 거 조금 좀 넣는 정도로 가시면 기본을 갖추기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보셨던 여러 가지 좀 방안들을 조금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이거는 그냥 까는데 그 뒤에 좀 플러스 알파로 좀 들어갈 것들을 조금 더 예, 좀 하시는 정도가 조금 차별성이 있는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답지는 좀 쓰신 다음에 예, 쓰신 다음에 좀 이어서 좀 들으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는 아까 그걸로 좀 가름을 좀 하고 일단 쓰신 걸 가지고 현강에 오신 분들 가지고 답지를 가지고 간단하게 마찬가지로 질문 좀 드리고 예, 답지 강평 좀 하고 그런 방식으로 좀 보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쓰셨는지 뭐 그 정도 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땡땡님, 자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재 개발은 처음 와보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좋죠, 아주. 진천은 더 좋으니까요. 꼭 진천에서 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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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볼 수 있을까? 자, 준비되시는 대로 그러면 예, 온종일 돌봄 결혼 안 했죠? 네? 결혼 안 하셨죠? 네, 안 했습니다. 네. 아직 뭐 이런 것 남 얘기처럼 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중요한 문제예요, 아주. 예. 자, 준비되시는 대로 그럼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그럼 지금부터 온종일 돌봄에 대한 개인 발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돌봄 수요 현황에 대해서 2017년 대비 2020년 학교 돌봄은 6배, 마을 돌봄은 7배, 그리고 교실 수는 4배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은 못 미치는지라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돌봄의 필요성이 무척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돌봄이 단순히 아이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학부모분들의 경제 활동에도 함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돌봄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통합관리체계가 미흡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처 간 아무래도 돌봄 서비스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 이러한 행정적인 낭비가 심해지고 있고 그와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 간 협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18시에서 19시 사이에 돌봄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이 사이에는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돌봄 관련 문제가 있겠습니다. 우선 돌봄 전담사분의 역량이 부족한데 아무래도 재교육 의무가 부재한 상황이고 또한 한편으로는 교육 자격증과 보육 자격증 중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돌봄 전담사가 될 수 있기에 그러한 분야에서 역량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전담사분들이 낮은 처우로 인해서 이직률이 매우 심한 편이고 또한 전담 돌봄 교실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이동하느라 피곤해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식 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돌봄 서비스 이용 시 학부모분들께서 그 해당하는 아이들을 저소득층으로 낙인하는 그러한 부정적 인식이 현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합관리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컨트롤센터 성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바로 한 부처로 통합하여 관리하려고 하다 보면 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업무적인 혼선이 일어날 수 있으니 우선 컨트롤센터를 설립하여서 각각 부처에 필요한 인원들을 모은 이후 단기적인 방안부터 해결한 후 차차 업무를 이관하여서 한 부처로 통합 관리하는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역 통합 협의체 구성도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정부보다는 지역에서 매우 잘하는 편이니 우선 지자체, 국가, 그리고 해당 지역의 종교단체나 복지시설 등을 하나로 협의체를 구성하여서 이 협의체와 함께 주관자분은 관리하고 이 협의체를 통해서 복지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는 이러한 상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돌봄 관련 문제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8시에서 19시의 사이에 존재하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 돌봄 서비스의 시간을 확대하고 이 시간을 저녁 식사로 설정한 뒤 고령 근로자분들을 모집해서 급식을 저녁 식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육, 교육 관련 학과생 대상으로 봉사자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아무래도 이러한 학과에 다니시다 보니 기초적인 지식은 있으시지만 본격적으로 하시기에는 모자라신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인력으로 투입하되 이러한 분들이 잘 유입될 수 있도록 봉사자 대상으로 자격증 가산점을 검토를 하고 혹은 학점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돌봄 전담사 대상 재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에 관한 일자리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 공공장소를 활용하여 지역 공공장소를 활용하여 전담 돌봄 교실의 부족을 해소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는 이 빈 자리를 이용해서 공공도서관 등을 창설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이러한 공공시설 등의 빈자리 등을 이용해서 전담 돌봄 교실을 증설한다면 예산을 아끼는 한편 증설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 보육, 통합 자격증을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합 자격증을 생성한다면 아무래도 기존 자격증 분들은 밀려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는 교육을 지원하든가 아니면 이러한 교육, 보육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하신 분들께는 통합 자격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과목을 면제함으로써 통합 자격증을 취득하기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돌봄 전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그냥 지원을 한다면 아무래도 돌봄 전담사 분들이 많이 이직률이 높은 편이니 이러한 부분에서는 내일 채용 공제처럼 매칭 체계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민간 기업 대상으로도 돌봄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모두 처리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민간 기업이 자체적으로 돌봄 센터를 운영한다면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돌봄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식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인식에는 부정적 인식은 아무래도 학부모들 사이 간에 심한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와 협력해서 온종일 돌봄에 관한 백일장 혹은 포스터 경진 대회를 실시하고 아동용 영화의 공익 광고를 삽입하겠습니다. 이러한 분야들은 아무래도 아이를 지니신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모두 함께하는 것이라 이러한 부분에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 대중분들을 위해서 대중교통 부분을 활용하여서 공익 광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딱 7분 하셨네요. 네, 뭐 이것저것 많이 적어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자, 뭐 이것저것 많이 적어는 주셨는데 일단 여기 돌봄 문제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본인 생각할 때 대책 방안 중에 뭐가 제일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시는지와 뭐 이유를 좀 같이 좀 들어볼까요? 예, 저는 대책 방안 중에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바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뭔가를 개선하고자 할 때 항상 행정적인 낭비가 생겨나고 이로 인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모되고 또한 인력 및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모되어서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우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통합 관리 체계라는 게 어떤 거를 말하는 거죠? 예, 저는 일단 현재 세 부처 간에 나누어 가지고 이러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세 부처마다 이 서비스에 관해서 일하고 있는 인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원들을 한 전담 기구로 모아서 함께 모아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잘 모르시려나 뭐 정부가 특별 부처나 뭐 부서 같은 거를 만들려면 이게 뭐 부처를 만들려면 이제 입법 상황이고요. 예, 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도리어. 예, 뭐 장기적으로는 해야 될 일이긴 한데 급하게 할 일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중에서도 좀 빨리 할 수 있는 게 좀 어떤 게 좀 있겠어요? 예,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저는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공무원들이 모여갖고 뭐 회의한다고 뭐 돌봄 애들이 갑자기 뭐 밥을 먹게 돼요, 뭐 하게 돼요?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뭐 못 가서 학원 뺑뺑이 돌고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학원 뺑뺑이 돌리잖아. 네, 태권도 하고 맞습니다. 뭐 무슨 학원 그래서 있는 집분들이야 뭐 영어 학원 한 200만 원짜리 한 달에 보내는 거고. 그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뭐 월급 벌어갖고 애들 그 돌봄 비용 쓴다고들 많이들 걱정들 하세요. 예. 뭐 앉아갖고 무슨 기구 만든다 이러면 엄마 맘카페에서 뒤집어질 걸? 공무원 일자리나 늘린다고?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할 수 있는 제가 거 좀 차분하게 급하지 말고요. 예, 어떤 거를 해야 좀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지 좀 볼까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아무래도 이러한 통합적인 체계를 설립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우선적으로 이 중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시설 증설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역 공공장소 등을 활용하여서 전담 돌봄 교실을 증설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증설이다. 알겠습니다. 뭐 제 생각에 증설하더라도 뭐 6시부터 7시까지 못하는 건 똑같은 거라 예, 뭐 많이 늘어났는데 실효성 없다는 얘기 보지 않았습니까? 글쎄 뭐 제 생각에 좀 있는 거라도 좀 잘 운영을 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이는데 뭐 알겠습니다. 자 여기 통합 시스템 아까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예, 뭐 만약 통합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면
뭐 어느 부처가 좀 이거를 주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어떤 부처들이 좀 참여하고 또 누가를 주도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어요? 예, 아무래도 이러한 부처나 기관에는 교육에 관련된 것이다 보니 교육부도 관련되어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점은 복지와도 관련되어 있을 것이니 보건복지부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족과도 관련된 부분이니 여성가족부도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요. 예, 저는 이 중에서 또 이것만이에요? 네, 뭐 아까 앞에 답지 많이 적어 놓으셨던데 왜? 또 한편으로는 지역 복지기관이나 혹은 종교단체 등도 여기에 관련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일단 지자체가 학, 있겠죠. 예, 지자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해도 돼요. 시간 많으니까. 예, 죄송합니다. 지자체랑 뭐 여러 가지 복지기관들이 좀 하자. 그러면 예, 누가 주도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이 업무를? 저는 이 중에서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상위 정부 부처에서는 각 지역별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세히 파악하기 힘든 면모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그 지역의 복지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더 파악이 쉽고 빠르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뭐 이렇게 좀 여러 부처가 이렇게 걸쳐져 있는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안 돼요. 예. 왜 잘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일어나는 거가 어려운 이유는 뭐일 것 같습니까? 예,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뭐 교육부는 교육 쪽을 생각할 테고, 복지 쪽은 밥 먹는 걸 생각할 테고, 여가부는 또 여성분들 뭐 일가양립을 생각할 테고, 뭐 다 좀 이해관계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서로 분야가 약간씩 다른 분야가 있다 보니까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좀 상충화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이해관계가 상충되다 보니까 서로 각자 간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들여 쓰려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기 부서니까 자기 부서 일이 더 중요하겠죠. 예, 이러다 예, 보니까 맞습니다. 조금 뭐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치고요. 자, 여기 저 사각지대 문제가 나와 있는데 사각지대 어떤 게 좀 사각지대인지와 본인 자료 보신 것 중에 그건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예, 현재 사각지대로는 아무래도 지금 현행 정책상 18시부터 19시 사이에는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 시간대에는 아무래도 저녁 식사로 규정을 하여서 급식 도우미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이 학교 급식 도우미를 모집하는 등의 사업을 하였었는데요. 그것을 따라서 이러한 노인분들을 모집하여서 급식 도우미로 활용하여서 이 18시부터 19시까지 아이들을 돌보게 해드린다면 노인 일자리도 해결되고 이러한 사각지대도 어느 정도 해소될 거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돌봄 전담사 관련돼서는 뭐 인력 전문화 때문에 뭐 추가나 자격 교육 뭐 이런 거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러면 이제 이분들 뭐 여러 가지로 좀 반발들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왜 반발할 것 같아요? 이분들 뭐 연세들도 좀 되신 것도 좀 있겠고 또 예, 아무래도 여태까지 이러한 추가 교육을 하면은 그분들께서도 자신들의 시간을 아무래도 소비해야 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비용이나 교육 시간 등을 소비해야 할 것이고 예,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뭐 자격 전문성을 키우는 건 좋은데 또 이분들도 부담될 것 같으니까 그에 따라서도 좀 대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반발하시는 거에 대처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기존 자격증 보유자를 대상으로는 교육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아무래도 추가적인 교육을 받으려면은 좀 더 강의 비용 등이 필요할 텐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존재한 이러한 새로이 생성된 자격증에 있어서 저는 기술직이라 기사 자격증을 땄는데 이러한 경우 1차 필기 과목에서 겹치는 분야는 면제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자격증과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자격증을 따는 데 있어서 면제 요소를 부여하여서 이러한 분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 좀 필요하겠네요. 네, 좋습니다. 여기 뭐 인식 개선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인식 개선. 예, 네, 그렇습니다. 인식 개선 뭐 간단하게 적어 주셨는데 가장 인식 개선이 필요한 좀 대상자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가장 인식 개선이 우선해야 할 대상자는 바로 학부모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아이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시는 분들이 학부모분들이고, 가장 많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바로 학부모분들이십니다. 학부모들은 뭐 자연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돌봄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장 잘 인식할 부분들은 뭐 학부모가 당사자시니까 잘 알 테고요. 학부모 말고 어떤 분들이 좀 이런 돌봄 서비스가 중요하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개인만 아니라 그런 차원이라면 뭐 누구한테 좀 이거를 인식 개선하는 게 조금 더 타겟팅을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무래도 학부모분들은 평상시에도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또 달리 인식 개선해야 할 대상자분들은 아까 뭐 인증 기업 뭐 이런 얘기도 적으셨던데. 아무래도 저 직장인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직장인, 뭐 사원분들이 뭐 이런 데 관심 있었으면 어땠어요? 사장님? 아무래도 기업체 분들도 이러한 부분에서 인식을 개선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고용주분들이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시는 게 좋겠죠. 아까 뭐 인증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학부모보다는 뭐 그런 좀 고용주분들 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좀 인식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좀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한 분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는 좀 공공정책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분들이 돌봄 서비스에 기여하도록 스스로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어떤 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민간 기업 분들이 자신들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직장 어린이집 같은 거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경우에는 민간 기업은 아니긴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에는 자기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이러한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는 무료로 운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까지는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죄송합니다. 마. 예. 네. 따라서 또 뭐 죄송합니다. 그런 것도 있겠고 여건이 되면 뭐 규모가 되면 뭐 직장 어린이집 같은 거 만드는 것도 뭐 해서 거기는 온종일 돌봄하면 뭐 좋겠네요, 그죠? 네. 예, 뭐 그거 있고 또 뭐 그런 규모가 안 되는 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부족할 민간 기업 분들도 있을 테니 그러한 분 뭐 어린이집 만들 정도로 인원이 안 되는 데도 있잖아요. 뭐 네, 직원이 그렇습니다. 100명인데 뭐 그중에 아이 키우는 분 한두 명인데 한두 명 때문에 직장 어린이집 만들 수는 없잖아. 예. 지적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분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좀 예, 한 대로 묶어가지고 정부에서 이러한 소규모 사업체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 지역의 소규모 사업체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함께 돌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정부가 할 일이고, 예. 네. 뭐 칼퇴라도 잘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많은 걸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확실히 그런 서비스 운영을 하지 않고더라도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뭐
퇴근을 빠르게 시켜준다거나 뭐 하는 식으로 일가양립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본인 여기다가 가정 친화 기업이라고 쓰셨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쓰셨구나. 그런 걸 잘 해주는 기업을 가정 친화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아휴직 잘 보내주고 야근 안 시키는 모르시고 쓰셨습니까? 아, 저는 그냥 이런 어조가 좋다고 생각하여서 인증제도를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고 실제로 있는 줄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또 뭐래 했어요? 그냥 뭐 처음이라서 그냥 이것저것. 자, 소감은요? 아, 21분이나 했어요. 이렇게 오래 하는 거 아닌데 뭐 소감은요? 이게 생각이 안 떠오를 때는 정말 끊임없이 떠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게 대기 시간에 충분히 좀 숙성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고 말씀드린 여기 좀 보여드린 건 오만 거 다 묶으니까 되게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그냥 골라서 그냥 툭툭툭 묶고 그냥 지나가는 거라서 참고용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뭐 답지는 그냥 뭐 이 정도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나름대로 좀 열심히 뭔가 좀 쓰려고 하는 거건 있는데 일단 현황과 문제점은 너무 좀 자료에 있는 걸 너무 정리를 안 하기는 했어요. 그죠? 너무 이렇게 퉁치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자료에 있는 거 좀 인용이라도 수치 같은 거 좀 빠뜨리지 않게 뭐 다는 아니더라도 몇 개라도 좀 하는 방식으로 조금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그냥 기본적인 건 잘 정리하셨는데 조금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책 방안도 그냥 뭐 있는 대로 이렇게 여기저기 넣었는데 뭐 하나 그 또 나중에 A급 답변인데 이 안에서도 좀 체계를 잡으면 좋겠어요. 다 때려 넣는 방식으로 가지 말고 그죠? 이 안에서도 좀 약간 묶을 수 있잖아요. 뭐 충분히 묶을 수 있을 것 같고 좀 짜잘한 건 좀 짜잘한 대로 뭐 예컨대 뭐 그 아까 전담사 관련된 거는 어떻게? 좀 전담사도 좀 여기도 뭐 이렇게 막 섞여져 있잖아요 지금. 아, 네, 그렇습니다. 이해했어요? 예. 말하면서도 이 느낌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는 초안이나 목차를 좀 잡아가면서 좀 정리를 하는 것들도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런 것들 정리하는 걸 보면 아, 이 친구가 그래도 체계를 잡고 뭔가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그러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꾸 나열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초안이라도 좀 미니 부분 좀 잡아놓고 좀 쓰시는 거를 꼭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아까 뭐 그래도 뭐 디테일하게 아까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예. 그 아까 자격증 가산점, 학점 인정 뭐 이런 것들도 뭐 제시절에 나와 있는 뭐 비슷한 얘기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인용하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오산시 얘기는 좀 다른 사례에서 보신 것 같은데 이제 말할 기회가 없었죠.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 버렸고 하지만 뭐 썼으니까 뭐 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대상자 교육 지원 아까 뭐 자격증 뭐 이렇게 뭐 추가해서 부담을 좀 줄이는 방안들도 뭐 간단하게 좀 넣으셨으면 아까 답변은 하셨는데 그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매칭 이런 데 뭐 이런 건 잘 써먹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도 아주 잘 쓰셨어요. 잘 써가지고 자랑하려고 아까 질문을 드렸더니 아, 뭔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 쓰셔가지고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아까 뭐 그런 겁니다. 인식계산 방안을 물어봤을 때 아까 뭐 인식계산에서 뭐 포스터 뭐 이런 거는 좀 진짜 줄 채우기 용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하나만 하는 얘기고 인식계산 할 때도 항상 그 타겟팅을 어떻게 할 거냐, 누구한테 하는 게 효과적이냐, 하여튼 타겟팅과 방법을 같이 고민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인식계산, 그 돌봄이 중요하다는 인식계산은 뭐 학부형들도 있겠고, 여기 뭐 낙인 효과 이런 게 좀 있기는 해서 지역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낙인 효과에 관련된 인식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학부모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 문제가 좀 올드 스타일인데, 강의 때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아예 그냥 어린이 센터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요 럭셔리하게 다 지원을 해가지고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소득 이런 거 없이 그냥 받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직전에 그게 됐었는데 코로나 하면서 그게 대박이 났죠. 애들이 학교를 못 가버리는 바람에 지역 돌봄이 그죠?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 이름이 이게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동네 키움센터, 우리 동네 키움센터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우리 동네 키움센터. 치시면 럭셔리한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동네별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동네 원래 있던 지역 예전에 공부방이라고 말하던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는 공부방을 서울시 차원에서 뭐 일부는 임대를 하고 어떤 매입을 하고 그래서 시설 현대화하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만들어서 뭐 다는 아닌데 럭셔리하게 하고 또 원래 저소득층만 아는 거를 좀 떠나서 그냥 맞벌이 부부들도 좀 어느 정도는 좀 수용할 수 있게 좀 문을 넓히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낙인 효과를 그러니까 낙인 효과를 계산하는 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야지 사람들의 머리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바꿔놓고 보니 이제 그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하는 게 인식 계산이잖아요. 됐죠?
그다음에 또 이 부분에서 인식계산, 그러니까 인식계산이라는 걸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유튜브 뭐 버스 광고, 뭐 플랜카드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무슨 내용으로 누구한테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그냥 홍보 이렇게 퉁치지 마시라는 얘기야. 그 하나하나도 이 경우는 가장 인식계산할 게 뭐야 돌봄이면 뭐 여기는 자세히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지만 아까 사업주들이잖아요. 그래서 예, 일가양립 보장해 주는 것, 뭐 여기 출산, 육아휴가, 그다음에 아이들이 아팠을 때 뭐 여러 가지 조치들, 또 야근 없는 회사, 뭐 이런 문화, 다음에 또 요즘은 특히 재택근무를 어느 정도 권장하거나 어느 정도 비율 이상인데, 그럼 좀 낫잖아요. 재택근무를 좀 하면 재택근무를 좀 권장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일가양립의 또 다른 워라밸, 뭐 일가양립 이런 거 통합되어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얘기까지 포함돼서 하셨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여기 쓰셨던 이런 거는 너무 좀 짜친 거라서 뭐 안 쓰는 것보다 낫기는 한데 그죠? 예. 폴스타 CC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그 되게 복잡한 사안이야 생각보다. 왜냐 그러면 교육부 사이드와 그 교육적으로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데 통합 관리 체계 부족이라는 게 제가 질문이 있어서 예, 질문이 있어서 제가 그냥 질문은 드리기는 하는데 질문제 있었기에 그러니까 요 의미는 좀 되게 생각보다 좀 복잡해요. 사실은 통합 관리 체계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부처 이기주의 얘기예요. 쉽게 말하자면 아까 뭐 말을 좀 우아하게 하긴 했는데 여러분 그런 표현을 쓸 수는 없겠지만 각자 부서가 어프로치하는 방식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교육부는 애들인 경우에는 애들을 가르쳐야지. 우리는 뭘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막 넣으려고 해요. 그죠? 그게 누리과정이라는 거예요. 취약전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 이해했어요? 보건복지부는 애들 놀게 해야지. 밥 잘 먹여야지. 이 관점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거예요. 돌봄이라는 관점으로. 이해죠? 포인트가 서로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은 교육부가 관할하고요. 유치원은. 교육부라기보다는 정확히는 지방교육청입니다. 돌봄에서 또 하나 빠뜨리는 게 교육청입니다. 지방교육청. 지방교육청. 돌봄입니다. 초등학교도 학교잖아요. 교육청은 교육부가 왜 상위기관은 아니잖아요. 협력기구 관계이지. 지방교육청도 있습니다. 지방교육청은 초중고가 지방교육청 관할이에요. 그러니까 초중고 학생들의 기본적인 복지 쪽 어프로치, 뭐 심리치료, 뭐 이런 걸로 가면 다 예, 지방교육청이 자치를 하는 거잖아요. 선출직으로서. 됐죠? 거기만 있느냐? 어린이집도 교육청 관할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행직 뽑잖아요. 교행직이 어린이집도 간다는 얘기예요. 민간이 아니고 뭐겠어요? 구립이나 공립. 그죠? 그것도 거의 보통 어린이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유치원이라고 얘기하죠. 외부적으로는 잘 구분이 안 돼요. 그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교육기관이 유치원이에요. 거기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누리과정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똑같은 6살짜리 애들이 5살짜리 애들이 국공립원에서 유치원을 안 가면 어디로 가요? 어린이집을 가죠. 근데 어린이집도 가르치는 건 둘이 거의 똑같아요. 아무런 차이가 사실 별로 없어요. 사실 생각보다 비용차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는 보건복지부 관할이에요. 골 때리는 거야 이게 지금 상황이. 됐죠? 학교에서 애들 방과후 교실도 돌봄을 하죠. 여기 나와 있지만 그건 누구 관할이에요? 당연히 교육부 관할이죠. 됐어요? 그럼 지자체는 어떻게 여기가 개념은 이런 거야. 학교에서 6시까지 일부 봐요. 근데 학교 안에서 하는 건 되게 몇 명 되지 않아요. 2, 30명?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신청을 받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만 일부 제한적으로 해요. 그거는 교사들이 커버를 안 합니다. 왜? 선생님이시잖아. 교환물이신데 어디 애들 돌봄을 시켜. 이해했어요? 뭐 그러려고 그렇게 뭐 고생해가지고 교원시험 통과한 거 아니잖아? 안 그래요? 어디 감히 스승이 그림자도 안 밟는데 스승들이 감히 애들 밥 치닥거리나고 앉아있고 그러겠어요. 그죠? 누구를 데려오겠어요? 선생님 되려고 교원 준비하시던 분들을 데리고 오겠죠? 이해했죠? 예. 근데 그분들은 그런 거를 좀 해야지 하도 좀 경쟁이 치열하니까 약간 예.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갈려요. 예, 완전히 예. 뭐 갈아 넣는 구조를 한 1, 2년은 기본적으로 하시죠. 뭐 하시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예. 그럼 애들은 6시까지밖에 안 되고 다 소화를 못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있는 집은 학원을 돌리는 거예요. 별로가 없으니까. 가장 최고의 학원은 어딜까요? 영어학원이에요. 예전에 전자님 때 영어학원 조기 교육을 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어린이 유치원 조기 교육을 못하게 하는 법을 통과를 할 뻔했었다가 발가닥 뒤집혔어요. 이유는 진짜 교육부 진짜 털어먹을 뻔했다니까. 그때 온 부모들이 대여섯 살 되는 부모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이유는 공무원들 특상인줄 하니 뭘 모르지. 애들을 영어 가르치려고 보내겠냐 이것들아. 책상머리에 앉아서 행정을 하니 그따위지. 그런 얘기를 바로 들었어요. 실태를 모르는 거야. 왜 보냈겠어요? 어린이집 보내는 영어 어린이집 앵간하면 100만 원 넘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120만 원 뭐 강남에 좀 탑급은 한 300, 400도 해요. 뭐겠어요? 거기 가면 영어 가르쳐주고 외국어 선생님도 해줘요. 그거는 껍데기예요. 실은 뭐겠어요? 관리를 어디까지 해줘요? 되게 그런 데는 7, 8시까지 해줘요. 풀로. 밥 럭셔리하게 먹여줘요. 전담 영양제 갖다 놓고. 몇십만 좋은 거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 급이 안 되면 한 달에 100, 200만 원을 거기까지 쓸 수 있는 급이 안 되는 가족은 뭐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엔 학원을 보내죠. 가장 만만한 학원이 어딜까요? 태권도 학원이에요. 여기 이런 게 디테일인데 여러분 왜 태권도 학원을 보낼까요? 되게 아파트 단지 앞에 있잖아요. 동네 사람바 같은 느낌들이 있어요. 거기 태권도를 배우러 애들 보내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되게 어떻게 하면 애들이 수학학원 2시간 가졌다가 그 다음에 버스 타고 셔틀 타고 노란 차 타고 거기 끝나면 셔틀 타고 태권도를 약간 태권도 학원을 거점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 때나 오면 되니까 애들이. 그런 용도로. 응? 그래서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거. 언제까지? 엄마 퇴근할 때까지. 6시, 7시까지 돌리는 거예요. 이런 구조화에 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은 그러고 유치원은 6시, 7시까지는 엔간하면 봐줘요. 근데 그 이후에는 밥을 먹여야 되는데 밥을 먹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급식의 문제가 들어가고 영양사가 있어야 되고 집단급식을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규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에 그런 것까지 몇 명 먹인다고 그럴 건 없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요즘 그래서 어린이집 중에 일부는 비용을 더 받고 좀 마지막까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비용이 생각보다 세요. 왜냐 그러면 근무하는데도 비용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교사분들도. 적어도 2배 이상의 임금을 줘야 되는 부분이 생겨버린다는 말이에요. 어린이집은 엄청나게 짜게 운영하는 곳이라서 예, 그렇게까지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뛰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미친 듯이. 그러니까 그런 구조에 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뭐 지역 어린이집을 아까 그거 안 되는 친구들은 지역 어린이집을 지역 돌봄방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봤던 공부방 이런 데를 보내는 겁니다. 그죠? 학원도 보내기 어려우면 거기라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예전부터 저소득층만 들어가게 되면 왜냐면 티오가 무한대로 받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저소득층 위주로만 받았기 때문에 공부 못하는 맞벌이 애들은 거기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인식들이 예전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약간 봉사활동 비슷하게. 그래서 약간의 실비를 받아요. 운영비, 실비. 그래서 보통은 연립주택 한 좀 넓은 데다가 공부방 이렇게 조그만 간판 하나 붙이고 애들이 끝나면 가방 들고 와가지고 거기 놀고 노는 거예요. 놀고. 그러니까 거긴 교육을 시키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애들을 그냥 잡아두는 거죠. 배고프다 하면 라면 정도 끓여드리는 정도, 먹이는 정도만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오시면 중간에 오시면 데려가고. 뭐 그런 거점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 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해결을 우리나라가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툭 하면 돌봄 교실 얘기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헤드쿼터 문제가 통합 돌봄 체계는 불가능해요. 왜냐? 그러니까 교육의 문제와 이 보건의 문제가 서로 좀 같이 따로따로 돼 있다 보니 합치시려면 인력도 합쳐야 되고 정책도 합쳐야 되고 예산도 합쳐야 되고 해야 되는 거죠.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부처협에서는 당연히 못해요. 그럼 누가 해야 되겠어요? 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뭐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은데 이건 저출산tem에 설명을 좀 아마 좀 간단하게 드릴 아마 인강에서도 드렸을 텐데 그냥 간단하게 그 상황이 생각보다 이게 상황이 복잡해요 이게. 그래서 서울시나 돈 많은 데나 이런 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역에 어린이집을 많이 늘린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공부방 같은 것들을 확대를 하거나 구립으로 뭔가를 지어서 애들을 좀 더 커버를 시켜주는 거예요. 학원을 안 보내도 되게 조금이라도 요까지는 됐죠. 그러니까 있는 지자체는 근데 지방은 더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방 가면 돌봄이 완전 망이에요. 완전히. 애들도 얼마 없는 데다가 가성비도 심지어 안 나오는 거야. 돈도 없는 데다가. 그러니까 그냥 자력 구조로 그냥 넘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그 전임 정부 때 갑자기 생각했는데 아마 얘기를 했나 모르겠다.
전임 정부 때 그 전임 정부가 그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국민들로부터 광화문 1번지인가 뭐 그랬고 정책 제안 홈페이지에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본인이 적격 제안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 사이트에다가 정책 제안을 올렸어요. 어? 전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개인 자격으로 그냥 올려서 그 얘기를 인터뷰에서 하신 게 있어요. 뭐냐? 학교에 있는 애들이 준다. 학교에서 제도시는 상당 부분이 교실들이 유효화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적어도 해서 아이들의 종일 돌봄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자. 온 동네에 다 학교가 있고 있는데 기존에 다 뻔히 있는데 이걸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를 올종일 돌보며 거점으로 좀 학교를 시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자. 어? 그죠? 좋은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여기가 본진이 아니고요. 맨 마지막에. 그러나 이 정책은 절대로 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제안을 하지만. 이런 걸 써놨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구조에. 이유는 뭐 잘 뭐 아실 것 같아요. 어디 감히 학교 신상한 데서 애들 치닥거리 하려고 지금 학교가 있나? 그러려고 내가 지금 그림자도 안 밟을 우리 부모님 때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는 데가 왜 애들 밥 치닥거리는 하고 앉아 있어야 돼? 어? 수준 떨어지게?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좀 개인적인 퍼스널한 얘기인데요. 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교조 같은 데서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이것 때문에 그거가 아니 거점이 다 뻔히 있는데 지금 왜 이거를 이 난리를 피우냐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왜 이게 안 되냐? 좀 우리나라 교육청이 민선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약간 러닝메이트나 이렇게 직선제가 아닌, 그러니까 직선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 건드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지자체에서 뭐 러닝메이트로 같이 도시사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같이 돼서 임명직으로 들어갔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처에다가 이렇게 이 중층이 다 갈려져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애들이 헤맸을 때 우리 사회가 예, 좀 책임을 못 지고 지난 정부터 그걸 해보려고 초창기에 조금 했는데 예, 그 CR도 안 맥히는 얘기죠. CR도 뭐 그런 뻔히 보이는 이슈이지만 해결이 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문제가 나와서 이 문제도 좀 뜻밖이기는 했는데요. 그런 맥락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통합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뭐 쉽게 얘기할 수 있기는 하나, 그래서 어느 부처가 주도할 수 있냐는 질문을 나왔기에 제가 드리기는 하나 참 영혼 없는 질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돌봄의 문제가 되니까 보건복지부나 이런 게 주도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 답변은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지자체가 주도하는 게 맞다. 그 말은 그거는 지자체별로. 근데 그러면 다시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예? 항상 문제 나오면 형평성 이런 거 안 떠올라요? 뭘 준다 그러면 바로 형평성. 형평성 말고 다른 걸 별로 들어본 바가 없잖아.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죠. 지자체 맡겨버리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지자체 재정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은 더 망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 때문에라도 중앙에서 어떻게든 이니셔티브를 갖고 해야 돼요. 그럼 어느 부처? 이게 갑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해했죠? 사안이 간단치 않은 거니까 부처 이규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나중에 예, 용산인을 가게 되면 바로 예, 안 될 일이에요. 예, 안 될 일인데 공공에서 책임지기가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지금 애들이 20만 명도 안 태어나요. 20만 명도 안 태어나는데 이거를 못 케어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사회가. 참고로 말씀 안 드렸나 우리나라 OECD 평균 초등학교 기준으로 1인당 교사 1인당 커버리지 하는 OECD가 최고잖아요. 어느 정도 한 15명 정도 해요. 12, 3, 제가 정확한 통계는 좀 아직 잘 기억이 안 나는데 OECD 선진 국가에서 교원 1인당 커버하는 학생 수 됐죠? 서울 초등학교는 지금 얼마인지 알아요? 10명이 안 되는 학교도 많아요. 아이들은 12명인데 담임교사가 2명이야. 전교사, 부교사. 이해했죠? 어떤 느낌인지 지금. 이런 시절이 돌아가져 있어요. 서울시내에 있는 초등학교의 반 이상은 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있죠. 그러니까 눈앞에 뻔히 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을 못하는 것도 좀 생각해 봄직하다 생각이 좀 들어요. 하간 뭐 요 말씀 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아까 이 통합 시스템 구축 이런 말들을 조금 체계를 좀 주도를 어디서 할 것이냐 이런 얘기니까 좀 참고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